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오늘 뉴스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었던 유영하 변호사라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입을 열었다면서요? 네, 유영하 변호사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지금 외부의 통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막역하고 상당히 매일 가서 뭐 접견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속내 그리고 심경에 대해서 대리로 인터뷰를 한 셈인데 어허. 인터뷰가 한 3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길게 했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허락으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서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시간 반 동안 기자와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노 기자 대략 어떻게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이제 받고 있는 검찰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요. 가장 좀 강조를 했던 것은 건강 문제입니다. 본인조차 놀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왼쪽 무릎에 일단 물이 차서 다리를 잘 못 구부린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만났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부어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잘 때 이제 허리가 계속 아파서 한두 시간마다 자면서 자주 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구치소 음식이 너무 짜서 뭐 김치를 이제 물에 씻어 먹을 정도로 너무 짜서 이제 밥의 어떤 3분의 1 정도밖에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침대 얘기를 꺼냈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깨는데 침대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구치소 측에서 이제 특혜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구치소 생활이 좀 힘들고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독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이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서 유독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하려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좀 읽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는 또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 정서적인 면에서 일정 부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아까 뭐 연령대 얘기를 했지만 예. 여성이 조금 더 몸이 약한 게 저도 여성이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만 좀 약한 게 사실이고요. 수감 생활을 저 정도 하면 저 연령대의 여성은 그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힘든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지지층들 뭐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는 근데 그분들은 가슴 아파하고 또 여기에 호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공정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의도한 대로 일정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정치권, 여권 그리고 청와대에는 또 약간의 부담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일전에 기억을 좀 돌이켜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지병이 있으셔서 그런 거를 많이 밖에서 걱정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뭔가 이 장기 투옥을 결심한 듯한 발언도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일단 이두하 변호사가 얘기하셨지만 여성이 좀 신체가 약하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전략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으로? 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일단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얘기를 좀 했던 것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 잘 못 드시지 않냐 했는데 저도 싱싱한 거 잘 먹어요 얘기하면서 나오시면 펄떡펄떡 뛰는 표로 모시겠다 하니까 아휴 그런 날이 오겠어요 하면서 약간 체념한다듯이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옥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그런 재판을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듯이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고도 좀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문제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것도 일단은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번에 인터뷰를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한 또 뭐 심경도 밝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임기를 못 마치고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였는데 내가 임기 못 마치고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휴일도 없이 일만 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뭐 탄핵 소추 상태에 놓였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나라 걱정만 하면서 일만 하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깜짝 기자간담회 때 얘기입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돼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국정농단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나는 최순실이라는 이 여자한테 난 속았다. 나 이거 속은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참모들,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이 사람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보고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최순실한테 속았다. 뭐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데 이것도 좀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지층은 다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최순실 씨가 나쁜 사람이고 최순실 씨한테 속아서 저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호응을 할 수 있겠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강화시켜 줄 수는 있는데 네. 새로 설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요. 뭐 재판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속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해줄 네. 것도 없을 거고 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람을 용인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예.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민정수석이나 이런 쪽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할 사람들을 쓴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보고를 안 했을까, 뭐 이런 걸 따지면 그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 꼭 유리한 건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설사 국정원이나 경찰, 민정수석이 보고하지 않았다 치자고요. 설사. 그러면 그분들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노원지 기자? 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일단은 본인이 보고를 받았기로는 이제 전 정권에서도 다 이게 그런 돈을 받아서 써왔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그 일찌감치 파악을 해서 이게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다 파악이 됐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인 줄 알고 썼던 것이 아니라 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런 것으로 알고 썼던 것이지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의상비라든지 뭐 주사 맞는 시술 비용 같은 것들이 다 특활비, 국정원 돈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관행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통해서 아니 그 특수활동비 말이죠. 이전 정부에서 또 국정원한테 다 돈 받아 썼다면서요. 나 왜 법적 문제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나도 그냥 받아 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나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다 받아 쓴 거예요.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행이라고 생각되는 걸 난 이어받았을 뿐이지 내가 새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죄질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우리가 관행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법원에서 약간 너그러울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니까 계속 수사가 확대가 되나 봐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 특활비로 알고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무지에 대해서 법률이 책임을 묻지 않거나 처벌을 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사적으로 부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딱 한 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적으로 부탁한 그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자, 우선 일단 연설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우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이제 연설문을 전달을 해서 이것 좀 약간 스크린 해달라, 한번 봐달라라고 좀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왜 최순실에게 하필 이걸 맡겼냐라고 질문을 기자가 한 거죠.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 반짝반짝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대선 때도 톡톡 튀는 말을 잘 찾아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낱말이라든지 어떤 슬로건을 만드는 데서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이런 부탁을 좀 하게 됐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그 얘기한 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사적으로 부탁했다는 그 내용은 뭐예요? 이게 사실 보도가 조금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 이제 최순실이 이런 사적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 딸 정유라 씨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당시에 정유라 남편인 신모 씨를 군대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을 사이를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는데 임신을 해서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이런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과 근황을 좀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좀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